나의 집중력은 어느 정도일까? 인지 능력이나 순간 기억력은 좋은 편일까, 나쁜 편일까? 여러분은 평소에 공부를 할 때나 어떤 일에 집중할 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던 분들이라면 오늘 제가 체험할 주제에 집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뇌 측정과 구체적인 두뇌 트레이닝 방법을 알 수 있는 시간,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약 1.5kg의 무게를 갖고 1000억 개의 신경세포들이 끊임없이 정보를 교환하며 신체 각 기관의 기능을 조절하는 뇌. 사람의 뇌는 태아 때부터 20세까지 발달하는데요. 두뇌를 균형 있게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의 두뇌가 어떤 상태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의 두뇌 특성을 알아본 특별한 체험 현장, 그곳으로 함께 가보시죠.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광명학습지원센터. 어떻게 두뇌를 측정할 수 있을지 호기심을 가득 안고 이곳을 찾아왔는데요. 이곳이 맞는 것 같은데요. 살짝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테스트를 받고 있어요. 저도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머리에 띠처럼 생긴 기기를 두르고 모니터에 집중하고 있는 아이들. 다시 보여요. 그럴 때 맞으면 예스, 틀리면 노 누르는 거예요. 어린 학생들 특유의 발랄함과 웃음기는 사라지고 아이들은 어느 때보다 진지한 눈빛으로 측정에 임하는데요. 아이들이 뇌파 측정을 하는 동안 복도에서 기다리는 어머니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고학년도 되고 그리고 그동안 좀 부딪히는 것들도 있고 했는데 학습지원센터에서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뭐 두뇌 개발 코칭 과정이 있다고 해서 아이랑 나랑 부딪히는 건 뭔가, 그리고 아이가 그 자뇌 우뇌 뇌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했는 차에 그런 뭐 테스트 해주신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게 됐었어요. 바램은 양쪽 다 활성화되게 나왔으면 하는데 아무래도 좀 저하고 비슷하게 자뇌 쪽이 더 발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교육 중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의 그 영향이 아이 뇌파에도 영향이 저희가 알지 모르게 간다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제가 은연 중에 아이의 그런 부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은가 해서 궁금한 게 많아서 알겠습니다. 글쎄, 저는 뭐 학습적인 것보다는 아이의 정서적인 부분이 좀 안정이 되어있는 그런 뇌파 결과가 좀 나오길 좀 바라고 있거든요. 네.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체험은 아이들의 두뇌 측정을 위한 것만이 아니더라고요. 광명시가 주최하고 한국뇌과학연구원이 진행하는 이번 행사의 주제는 우리 아이 집중력 향상을 위한 두뇌 개발 부모 코칭 과정입니다. 부모와 아이의 뇌파를 각각 분석해서 부모는 자녀의 두뇌 특성을 이해하고 자녀와 부모가 두뇌 성향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의 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쉽게 알 수 없는 정서적인 측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 이뿐만이 아닙니다. 두뇌 트레이너와의 상담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두뇌 훈련 방법까지 배워볼 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 프로그램은 두뇌 개발 부모 코칭 과정으로 그 아이의 뇌파를 찍어보고 아이의 뇌파에 맞는 부모님의 어떤 태도, 두뇌 개발에 대한 태도, 그리고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는 지식들,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아이들은 뇌파를 분석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그 아이들이 두뇌를 쓰는 패턴을 알 수 있고요. 부모님은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을 더 잘 이해하고 아이들에 맞는 교육을 실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의 두뇌를 분석하는 기기는 두뇌 활용 능력 측정 기기로 집중력, 좌우뇌 활성도와 균형도, 인지 강도, 그리고 두뇌 스트레스 등을 진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검사 내용을 살펴보면 사전 검사와 브레인 테스트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사전 검사를 통해서는 안정 상태에 있을 때의 뇌파와 각성 상태에 있을 때의 뇌파를 측정하고요.
브레인 테스트는 공간지각 능력 검사와 기억력 검사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두뇌 활용 능력 검사는 자발뇌파 검사로 안정상태 검사와 각성상태 검사를 하고 유발뇌파 검사로는 브레인 테스트의 공간지각 능력 검사와 기억력 검사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자발뇌파 검사를 통해서는 평상시에 휴식할 때와 활동할 때의 뇌 상태를 알 수 있고요. 브레인 테스트를 풀 경우에는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의 좌우뇌 활성도, 두뇌 스트레스, 집중력 등을 알 수 있습니다. 한창 성장할 나이에 더욱 필요하며 이 시기기에 개발이 가능한 두뇌 능력. 그 대표적인 요소들을 살펴볼까요? 마음과 주의를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는 힘, 바로 집중력입니다. 뇌의 앞부분인 전전두엽에서 담당하는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집중력은 단기 기억력, 순발력, 사고의 유연성,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로 이끌어내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집중력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다음은 좌우뇌 기능의 균형입니다. 인간의 대뇌는 좌뇌와 우뇌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각각 반대편에 있는 몸의 지각과 운동 기능을 제어합니다. 좌뇌와 우뇌는 각기 다른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좌뇌는 언어의 뇌라고 부르며 언어 구사 능력, 문자나 기호의 이해, 합리적인 사고 능력을 맡고 있고요. 우뇌는 이미지의 뇌라고 하며 미술, 음악, 스포츠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와 직감과 같은 감각적인 분야를 담당합니다. 좌뇌와 우뇌의 활성도도 중요하지만 양쪽의 뇌는 따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며 작업하기 때문에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전두엽이기 때문에 이마에 저도 브레인 테스트에 도전해 봤는데요. 전두엽이 위치한 이마를 중심으로 측정기를 두른 다음 먼저 안정 상태와 각성 상태의 뇌파를 측정합니다. 다음은 좌우뇌 활성도, 두뇌 스트레스, 집중력을 측정하는 테스트가 이어졌는데요. 문항 하나하나가 두뇌 평가에 직결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검사 시간은 15분. 테스트가 끝나자마자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동안 궁금했던 나의 두뇌 특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뇌파 측정이 끝나면 결과를 가지고 브레인 트레이너와 상담 시간을 갖습니다. 각 항목당 수치화된 결과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브레인 트레이너의 한마디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저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높은 걸로 봐서 조아나님은 이제 어떠한 상황이나 정보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민첩하시고 재빠르게 처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가 함께하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는 상담 시간. 대부분 어머니들이 오셨는데요. 부모님들은 이미 며칠 전에 뇌파 측정을 마친 상태로 부모의 결과를 막 검사를 끝낸 아이의 결과와 비교해보는 것이 이 시간의 핵심입니다. 어머니보다 조금 더 잔해를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좌우뇌를 골고루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집중력도 약간 들쑥날쑥한 편이에요. 이런 경우에 감정 기복이 조금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성향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렇게 저도 나오니까 되게 이상해요. 두뇌 활용 능력 평가 결과는 자신이 짐작한 대로일 수도 있고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알고 있는 아이의 성향과 아이의 실제 성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의 두뇌 특성과 아이의 것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자녀의 두뇌 특성을 인지하고 아이의 성향에 맞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겠죠. 특히 부모가 자신의 성향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이가 자신과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어머니, 아버지의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부모의 무의식적인 행동과 생각이 아이의 두뇌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비슷해요. 어머니도 좀 긴장 많이 했는데 얘는 긴장뿐만이 아니라 내면의 생각도 많고 주변의 의식도 많이 가 있어요. 제가 그 은혜가 좀 좋다고 나와서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자네 쪽이 좀 발달이 미약하다고 해서 뇌체조 같은 걸로 그 균형을 맞춰보려고요. 검사 결과 들어보셨는데 어떠세요?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르게 운해형으로 나왔더라고요. 저는 좀 잔해형으로 같이 저랑 좀 비슷한 형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많이 다르기도 하고 해서 좀 놀랐어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얘를 같이 좀 이렇게 서로 싸우지 않고 잘 맞춰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저도 같이 노력을 하고 아이도 같이 노력할 수 있게 잘 맞춰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떨어지는 편이었거든요. 이렇게 한 곳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성향인 줄 알았는데 지금 집중력 결과도 되게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하고 또 이제 이런 실험을 통해서 이제 결과를 보니까 그런 거는 또 틀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운해 성향이라고 저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운해 성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운해 성향보다는 잔해 성향이 더 강한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지 성장 시기인 아이들에겐 두뇌 훈련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마친 부모님들과 아이들을 위한 두뇌 체조 강의가 열렸는데요. 여러분도 잘 보고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아셨죠? 네. 자 이제 반대로 하나, 둘, 반대로 또 넘어가고. 그렇죠. 되셨죠? 하나, 둘, 하나. 중요한 건 부모와 자녀가 함께해야 효과가 높다는 것입니다. 두뇌 개발 하시면은 뭔가 IQ가 좋아지고 이렇게 느끼시지만 실제로 두뇌가 환경이 좋아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뇌는 산소도 많이 필요한 환경에 놓여 있고 영양분도 최고급으로 쓰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뇌체조를 통해서 몸을 활성화시킨다는 게 곧 뇌가 활성화되는 아주 지름길이기 때문에 가볍게 빠른 이런 스트레칭이나 뇌체조를 통해서 아이들이 두뇌를 최적화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격렬하게 땀을 내며 뇌체조를 했다면 이번엔 안정 상태에서 자신에게 집중하는 뇌 훈련 방법입니다. 반짝반짝을 멈추고 손을 천천히 가운데로 모았다. 양손 사이에서 느껴지는 느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의 뇌파를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조절하고 있습니다. 긴장되거나 흥분된 상태에선 절대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아이들도 부모도 두뇌 훈련에 집중하는데요. 평소 집이나 학교에서 생활하며 틈틈이 뇌체조를 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더욱 좋을 것 같더라고요. 뇌파에서 배웠는데 스트레스 상태에서 나오는 뇌파 측정하는 걸 배웠거든요. 근데 저는 그나마 정상 범위에 속하는데 우리 아이는 평상 상태에서도 스트레스에 관련된 뇌파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와 함께 있을 때도 편안하지 못하고 이렇게 많이 긴장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 기준으로 애를 가르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이제 마음 편하게 가질 수 있도록 안정된 상태에서 공부하거나 저한테 배울 수 있도록 많이 가르치는 방법을 많이 고치고 얘가 또 이렇게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감 키우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가지고 있는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 제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한테 너무 다그치지 않으려고 비슷하니까 성향 자체가 비슷하게 나왔는데 그거를 내가 못하는 걸 아이한테 뭐라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좀 여유롭게 얘기를 할 때도 그렇고 뭔가 얘기를 할 때도 여유롭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두뇌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나요? 우리의 뇌는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 깃든 무한한 능력이 갇혀버리고 맙니다. 두뇌를 훈련하는 일은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시도도 하기 전에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우리의 자녀를 미래의 인재,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해선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